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토요일 오후 현재 4시 40분이에요. 아침부터 회사에 출근을 해서 하루 종일 주식 공부를 좀 하고 관심 종목을 좀 정리하고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또 어떤 섹터가 오를 수 있을지 다음 주 시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정리를 싹 마치고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기분은 좋은 상황이에요. 다만 많은 분들이 라이브 스트리밍 좋아하시는데 제가 아직 컨디션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로드 영상으로 대신합니다. 그 대신 많은 분들이 파이팅 하라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지금 파이팅 댓글, 알람 설정을 꼭 해놓으셔야 바로바로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꼭 구독, 좋아요, 파이팅 너무 큰 도움 된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코스피 코스닥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섹터가 올라갈 수 있는지 정리가 딱 끝납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 호재 임박 급등 나옵니다. 무조건 매수할 딱 3종목.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해볼 거고, 시장이 조정 나올 것 같아서 또 2차 전지 들고 계신 분들 걱정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현재 2차 전지 총대장주는 에코프로거든요. 시총이 크니까. 뭐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 최근에 이제 후속주로 급등하는 종목들도 많이 나왔는데 목요일 금요일 2차 전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에 다른 종목이 계속 떨어져서 신저가에 있을 때 급등을 많이 한 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간파해야 될 건 뭐냐면 조정 이후에 이런 에코프로라든지 이렇게 2차 전지 대장주가 한번 다시 오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릴 테니까 2차 전지 섹터도 한 20종목 정도 봐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노트에 적으시면서 보셔야 돼요. 정리를 싹 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또 불사조 유튜브가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크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불사조 멤버십 가입하시는 분들은 불사조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이름을 딱 클릭하고 쇼츠가 수시로 올라갑니다. 쇼츠 영상에서 우리 뭐 얘기했던 뭐 GS글로벌, 상신 EDP, 윤성 FNC, 하나기술부터 해서 폭등한 종목이 한두 종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말에 코스닥 어디까지 떨어질지 대한주는 이렇게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꼭 보시고, 멤버십은 이렇게 가입 버튼이 있거든요. 멤버십 혜택은 이런 혜택이 있어요. 불사조 멤버십은 그 어떤 데하고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루 종일 주식 생각만 하고 또 소통 라이브까지 진행을 해요. 매일 2시에 거의 한 4, 50분 진행을 하거든요. 거기서 종목 진단해드리고 장중에 커뮤니티를 수시로 작성을 해서 알람이 가거든요. 문자처럼. 우리가 멤버십 알람은 무조건 진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멤버십 2시 라이브 종목 진단 기법 강의를 매일 라이브 때 해드려요. 이거는 왜 하는 건지, 뭐 때문에 어떤 자리인지 이런 거 공부 계속 시켜드리고, 또 여기 이모티콘 라이브 때 정말 하는 거 좋아하시는데 댓글 작성하실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이 보통 한 3, 400개 달리면 요 전 영상도 제가 전부 다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한 달에 12만 원이니까 딱 한 달이라도 꼭 해보세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매수가 주고 또 종목 진단하고 추천주 주고 또 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 댓글 이렇게 달리면 요 전 영상 겁먹지 마세요. 또 단 한 주도 털리지 마세요. GS글로벌 말씀드렸었거든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댓글이 정말로 많이 작성되니까 대댓글 다니까 지금 675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읽고 대댓글을 다 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저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댓글을 직접 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신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할게요. 불사조 5분 주식에서는 여기 제가 현대모비스 올려놨어요. 현대차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거 올려놨죠. 그래서 불사조 5분 주식도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놨으니까 꼭 구독해 놓으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볼 내용이 많아요. 주말 동안에 또 미국 증시 많이 신경 쓰셨을 텐데,
최근에 조금 찝찝한 건 환율이거든요. 환율이 좀 내려와야 되는데 외국인 매수세가 연초에 8조 이상 들어왔는데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아래로 한번 내려가는 타이밍이 또 올 테니까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는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조정은 시작됐지만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야 세게 올라갈 수 있다. 유가가 또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다음 달 CPI는 또 기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미국 주택가격 좀 빠지고 있고 우리가 금리 인상은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무서웠던 거는 제가 항상 작년에도 LG전자, 뭐 삼성전자 손절하지 말자고 말씀드렸던 거는 내가 아깝게 2, 3년 모아가지고 저점에서 손절하고 이런 주식 안 된다. 우리가 그런 주식 대형주 우리나라 최고 우량주 매수하시는 분들은 또 그 종목만 보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자기 원칙이 있는데 그런 거 왜 하냐고 얘기해서 손절이나 적용하는 저는 절대 싫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단기 매매에 대해서 좋은 종목들을 항상 소개를 해드리지만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 LG전자,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현대차 특히 현대모비스, 현대차, LG전자는 제가 전고점도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경기 침체라든지 미국 이런 부분들 하지만 미국 의존도보다 우리가 중국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기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철강주 올라가고 있고 리오프닝이 된다. 셧다운이 끝났다. 중국 같은 경우도 동남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미 증시가 작년에 조정 처음에 나왔을 때도 우리나라가 강했던 적이 있어요. 유럽은 신고가입니다. 이 부분도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에 대한 폭락 걱정보다 다우존스는 최근에 오른 것도 없어서 조금 올랐죠. 코스피 차트 같죠. 나스닥 횡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잘 안 떨어지죠. 테슬라가 반등을 좀 했는데 신통치는 않았어요. 테슬라가. 근데 테슬라도 우리가 전에 이렇게 딱 한 달 갖고 있는 사람이 따블 먹고 그리고 나서 횡보 들어가는 거거든요. 단기간에 폭등을 해서 이것도. 그러니까 순환매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도 오르고 나면 조정 나오잖아요. 지금 조정 좀 많이 했는데 그쵸? 그러면 여기서 조금 3천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3천 아래에서 지지되고 올라가면 또 좋은 흐름 만들어질 수가 있고 니케이도 지금 조금 올랐기 때문에 조정 나오는 타이밍이에요. 살짝 항상 그랬으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 신고가 계속 이어가고 있고 우리가 추세를 일단 믿어야 돼요. 경기 침체도 경기 침체지만 중국 지수가 한번 밀었어요. 근데 여기에 연타석으로 급락 나올 것 같지는 않고 한번 2% 빠졌으니까 또 다음 주에는 밑에서 별일 없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증시 상황을 보니까 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볼까요? 코스피 코스닥 차트 볼게요. 코스피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버텨주고 있어요. 코스피 지수를 이끌고 있는 섹터가 있죠. 코스피가 최근에 좀 조정 나왔지만 코스닥은 왜 이렇게 크게 조정 나오느냐. 급등을 했잖아요. 충분히 조정 나올 수 있는 자리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막 이런 식으로 막 급락해서 제자리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서 조금 더 빠지게 되면은 또 좀 반등 나오면서 우리가 21선을 다시 돌파하는 게 중요하겠죠. 61선 이격이 좀 좁아지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코스닥이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코스닥이 조정 나왔을 때 지금 목금 별로 안 빠진 종목 여기가 좀 들어올려줄 가능성이 높다고 딱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코스닥이 빠졌는데 목금 바닥에서 거래량 없이 거의 안 빠졌다. 그동안 급등을 해서 거래가 터진 종목은 빠질 때 거래량이 나오고 손절하는 물량이 많이 나오죠. 근데 거래량이 없는 종목은 바닥에서 더 이상 떨어질 때도 없는 2차전지가 오를 때 버리고 간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가 살짝 기간조정, 가격조정을 할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코스피도 2500선 아래에서 조금 공방이 있다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수 대폭락한다. 그리고 이 생각 매우 위험합니다. 2차전지 무조건 떨어져. 2차전지는 이제 끝났어. 이거 생각 위험해요. 2차전지는 성장을 하고 있고 순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전히. 이해되죠? 2차전지가 지금 다 폭락하는 게 아닙니다. 늦게 올라간 종목들이 있었다 그랬죠. 조금 있다가 2차전지 섹터에서 자세하게 제가 봐드릴게요. 포스코 퓨처엠은 우리가 시총이 엄청 큰데
빠졌는데 삼성전자 안 빠지고 현대건설 안 빠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수가 한 0.7%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LG전자는 또 먼저 선조정을 받고 다음 상승을 준비하기 위한 제가 생각했던 11만원 아래가 왔거든요. 조정 이후에 다시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또 LG전자 실적이 사상체를 이어가고 있고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은 매우 매출이 전장 쪽에 좋아지고 있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지수를 들어올릴 수 있는 종목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미국이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침체 우려 완화가 되면서 0.25% 금리 인상 확률은 88%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최종 금리가 막 7%니 8%니 했지만 자원 폭락해. 최근에는 또 러시아 때문에 자원주 또 이틀 전에 강조드렸는데 한의사료 급등 들어가고 다 들어갔죠. 자원주도 조그만 호재에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동결 확률 12%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CPI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미 기준금리 추이인데 우리나라는 동결로 가고 있다는 거죠. 미리 미국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안 올릴 거라는 생각에. 그러면 작년에 금리 인상 때문에 피해를 봤던 섹터 중에 안 올랐던 건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어야지. 부동산도 저는 1월 달에 올려드렸을 때 부동산 둔촌주공 분양받아라, 송파 아파트 올라간다, 서울 부동산 거래량 회복된다.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단 한마디도 틀린 거 없이. 코인도 더블 쳤죠. FTX 파산했을 때 기회다. 또 더블 치고. 지금은 또 들어가면 별 재미 없습니다. 코인도, 비트코인도, 가상화폐도. 이해되셨죠? 항상 거꾸로 해주셔야 돼요. 그것만 좀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고, 미국에서도 이제 테슬라가 폭락을 하지 않으면 월요일날 2차 전지가 크게 빠져서 시작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테슬라 올라간다고 2차 전지 올라가고 테슬라 떨어진다고 2차 전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2차 전지 섹터, 2차 전지 주식 봐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미증시는 별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봐드리면은 자, 이 부분이에요. 삼성전자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수를 이끌고 있고 반도체에 대한 감산 이야기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나왔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었고. 근데 한 가지 기대감이 뭐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재고는 많아요. 여전히. 우리가 뭐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예전에 2001년도에 그때 막 컴퓨터 열풍이었잖아요. 그쵸? 지금도 뭐 거의 주형 컴퓨터 있지만 뭐 현주 컴퓨터도 있었고 막 컴퓨터 열풍이었어요. 나중에 후려쳐서 가격을 막 예전에 판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반도체 쪽이 지금 재고가 지금 소진이 되고 있는데 하반기 쪽 되면 풀린다고 하니까 주가가 영업이익은 현재 우리가 그만큼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삼성전자가 옛날의 영업이익을 회복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식이라는 건 그래서 2차 전지도 요번에 상승 파동이 어디까지 갈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주식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죠. 삼성전자 예전에 이렇게 난리 났을 때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나 카카오가 난리 났을 때 항상 그 이후에 실적 사상 최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HMM 같은 종목 최근에 지금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HMM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이제 실적 현금이 12조 있는데 이 정도로 많이 빠졌는데 이제 회복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조금씩 들어올려주고 있죠. 그래서 해운주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HMM이라든지 페노션 이런 기업들. 근데 HMM을 주력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HMM도 바닥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지는 동안에도 실적은 좋게 나오는데 이제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고 발표할 때마다 주가가 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예요. 하반기 쪽에 정말로 우리가 삼성전자 실적이 회복이 되느냐가 일단 체크가 들어가야 되겠죠.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격권이 7만 원 이상에서 한 7만 한 4천 원.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를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거기를 확실하게 뚫을지 안 뚫을지는. 근데 최소한 5만 원하고 7만 원은 40% 이상 차이 나면서 배당 3년 받았으면 10%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수 상승이 아직 덜 나왔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조정 이후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것만 투자하시는 분들, 또 몰빵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가가 이미 오랫동안 떨어져서 맞춰놨을 거예요. 7만 원대가 많을 것 같거든요. 6만 원대 후반하고. 거기서 우리가 충분히 비중 조절을 할 수 있는, 또 정말로 실적이 좋게 나오는지 체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조정 이후에 반도체 감산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21선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실적은 계속 적자니 뭐니 하는데 기관들이 일단 들어오고 있어요. 기대감에 한번 주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SK 하이닉스도. 이해되셨죠?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급하게 매도한다든지 손절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하러 이런 거 하냐? 근데 우리가 뭐 2배도 가고 3배도 가고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하러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은퇴자금도 넣고 내가 평생 모은 돈 여기다 넣으신 분들 많은데 2년 동안 인내하신 분들이에요. 최소한 내가 배당도 계산해보고 계좌가 좀 많이 회복이 되면은 단가가 처음에 왕창 최고가에 샀으면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충분히 주가가 올라왔을 때 항상 얘기하죠.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렇게 바닥에서 손절 치면은 2배 올라가잖아요. FST도 그렇고 얼마나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SFA 반도체도 그렇고 우리가 저점에서 털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기대감에 의해서 한번 땡기죠. 이렇게 더블을 이상 가는데 이 더블 갈 때 매도하면 내가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거 저점에서 이럴 때 최저점에 매도 쳐버리면 환장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마시고 지금 안 가고 있는 종목 갖고 있는 종목들 지금 이제 건설, 철강, 또 증권, 또 리오프닝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움직여서 기대감에 어느 정도까지 실적이 나오는지 체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는 우리가 신고가를 낼 수 있는 거는 성장 바이오 있죠. 성장 쪽 반도체 쪽 있죠. 뭐 우리가 5G라든지 뭐 5G 뭐 RFHIC나 지금 최근에 조정 나왔죠. 5G 쪽은 우리가 뭐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5G 투자가 한번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 뉴스 나오면 주가 또 부각이 될 수 있어요. 또 대안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장을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런 반도체 관련주 말고는 우리가 뭐 DDR5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모르겠지만 순수 반도체 장비 소재 쪽은 전고점을 갈지 말지는 실적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게 피크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LG전자는 어때요? 잠시만요.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자, LG전자는 어때요? LG전자는 너무 예쁜 조정을 받고 있죠. 이렇게 예쁜 조정을 받고 있는 신고가 종목이 뭐가 있나요? LG전자,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죠.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도 우리가 뭐 네옴시티다, 우리 그 중동 쪽에 실적 나온다 라고 하면 어디예요? 무조건 저깁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또 여기에요. 여기도 고점이 여기 항상 이렇게 오를 때 사면은 물리죠. 내려왔을 때 횡보 들어가는 한 달 정도 횡보 들어갈 때 요럴 때 요런 거 노려주면 되는 거예요. 신고가 실적 나오는 종목. 신고가 종목. 연초에 우리의 삶을 바꿀 주식으로 소개시켰던 종목이죠. LG전자는 자, LG전자가 요번에 행동주의 펀드에서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주가는 왜 떨어질까요? 약간 시총이 큰 게 이 정도 오르면은 상한가 치고 이런 종목들 아니고서는 무조건 횡보하면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가을까지 내려왔는데 만약에 여기서 LG전자가 10만 5천 원 가면은 저는 적극 매수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제는 눌림목 왔기 때문에. 그래서 10만 5천 원 라인 전후에서는 충분히 볼 수가 있고 LG전자는 우리가 기사를 워낙에 그동안 많이 설명드렸지만 수주가 사상 최대가 이어지고 있고 작년 1분기 때 휴대폰 사업을 떼냈고 그 일회성 비용이 빼고는 지금 현재 사상 최대 실적 이어가고 있고 전장 쪽 애플카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애플이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LG전자가 한번 거래가 터질 경우에 13에서 14만 원 어느 정도 거래 터지냐가 중요한데 대량 거래가 터지면은 세게 가는 거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뭐 13만 원 전후 여기를 1차 목표로 보고 가보시면 저점에서 2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전자는 정말로 삼성전자하고 다르게 실적이 굉장히 현재 좋게 나오고 있고 미래 성장성 가전 쪽 1등이면서 전장 쪽에 대해서 자동차주에 대해서 제가 전고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죠. 그래서 L전자 충분히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철강주 올라오고 있잖아요. 곧 2차 전지는 제가 조금 이따 싹 봐드릴 거예요. 이 전체적인 흐름을 잘 보세요.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 영상 하나로 싹 정리해드린다 그랬죠. 완벽하게. 자,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지수를 땡기고 있는 게 조선주, 대우조선해양. 그쵸? 어느덧 이렇게 올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적 좋아지는 삼성중공업. 어느덧 V자로 올라가죠. 삼성중공업이. 삼성중공업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들어갑니다. 물론 HD 관련주 중에서도 요새 너무 많아서 HD, 현대중공업 여기도 이제 바닥에 좀 올라오잖아. 조선주 땡기고 있네. 지수 조정 나올 때. 그래서 또 체감지수는 이쪽 갖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지수 체감이 괜찮아요. 오히려 지수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를 땡기면서 뭐를 조정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서 탑픽은 삼성중공업. 그래서 조선기자재 쪽은 제가 최고 종목 딱 2개 찝어드리면 태광하고 하이로코리아예요. 어때요? 준비가 되고 있죠. 하이로코리아 이제 최근에 또 기관 수급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우주항공도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부채도 10%도 안 되고 영업이익 사상 최대 나오고 있는데 정배열인데 지금 눌림목 121선 자리잖아요. 꼭 보셔라. 여기서 올라가면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이로코리아. 그래서 하이로코리아는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전고점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것도 적어두시고 하이로코리아. 태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죠? 그쵸? 거래량도 증가되면서. 그런데 요 두 종목에 대해서 기업 심층 분석은 예전에 해드렸는데 태광 쪽 영업이익 성장률 200%, 하이로코리아 100%인데 순이익 한번 보세요. 그래서 시총 대비했을 때 더 싼 거는 일단은 하이로코리아가 더 쌉니다. 약간 매출이 좀 더 늘어난다면. 그래서 두 종목 다 괜찮다. 그래서 조선기자재 쪽 보셔라. 난 삼성중공업 너무 무겁습니다. 도저히 나 이거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격 변동이 있을 때 태광이나 하이로코리아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최고 종목입니다. 됐죠? 철강 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이 되고 중국 경기 성장률이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 철강 봐야 되겠죠. 탑픽은 현대제철이에요. 아시겠죠? 최고 종목입니다. 현대제철이 실적이 얼마나 좋게 나오는데 무려 2년 떨어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때 어땠죠? 제가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전지도 우리가 고점 잘 맞춰야 됩니다. 올라가는 건 고점 알 수 없지만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상 최대 실적은 나오고 있지만 현대제철도 이렇게 많이 빠졌지만 그동안에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철강석 가격이 좀 올라간다면 추세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현대제철이 조정 나오면 꼭 봐야 될 대형주 1순위로 보시고 뭐 동국제강도 있고 많아요. 철강주 너무 많거든요. 근데 삼연철강도 꼭 보세요. 요건 중소형주 좋아하시는 분들 거래량이 많이 없어서 하지만 올라가면 강하게 세게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중소형주 다 부채도 없어요. 철강주는 실적 현재 대비했을 때 낙폭과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심을 잡아주는 현대제철이 좀 움직이고 있구나. 요 정도 보시면 되시고 그보다 이제 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현대건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뉴스를 한번 찾아볼게요. 부동산 연초부터 폭락한다고 한번 영상 찾아보라 그랬죠. 불사조 많이 그렇게 올리지 않았어요. 1월 달에 둔촌주공 청약해라. 미분양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헛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현실은 지금 작년에 금리가 올라가서 부동산이 폭락했던 건데 금리가 지금 대출금리가 내려가니까 급매물 다 소진되고 아파트가 하락세 둔화 심지어 아파트부터 올라요. 그럼 아파트가 먼저 오르고 서울 쪽에 오르고 나면 또 지금 현재 막 난리 났잖아요. 빌라 전세 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는 조금씩 반등이 들어간다는 거. 여기가 먼저 땡기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추세가 이어질지. 그러니까 부동산은 V자 반등 못한다. 이 생각도 고정관념 버려야 됩니다. 작년에 왜 떨어졌는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PF 대출, 뭐 레고랜드 사태 이런 거가 우리가 가상화폐로 따지면 FTS 사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못 삽니다. 하지만 있는 분들 부동산 폭등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0억짜리 5억에 던지는 게 아니라 7, 8억까지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5억에 집어 던진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절대 안 된다고 부동산은.
그러니까 주식도 올 초에 절대 안 된다고 했고 다 손절하라 그래서 요새 태세 전환 하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지 말자.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서울 거래가 이미 작년 대출 규제 이전 수준 회복됐어요. 있는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폭락한다고 영상 찍으면 좋아하거든요. 근데 생애 첫 구입하신 분들도 있고 부동산을 내가 살 집을 사신 분들도 얼마나 손해가 심해요. 대출 받았는데. 그건 남들이 망하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떨어지는 부분들이 반절된 데에는 송도도 지금 5억짜리가 7억 됐어요. 7, 8억 되죠? 그리고 둔촌율공 12억 받으신 분들은 한 3, 4억 프리미엄 붙었나요 벌써? 만약에 나중에 프리미엄 붙게 되면은 최소 몇 억은 붙었습니다. 거기 헬리오시티가 특히 거래가 많이 된 지역은 작년에 많이 떨어졌고 거래 안 된 쪽은 내가 가격만 그렇게 올려놓으면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지금 돼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그래서 부동산 지수 괜찮다. 아, 그러면은 우리가 최근에 분양 쪽은 또 괜찮거든요. 건설주들도 숨통이 트이는, 작년만 하더라도 건설주가 정부 정책 수혜주로 떠올랐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시멘트 가격 폭등하고 또 우리가 그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서 투심이 위축되고 대출금리도 너무 높았고 그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게 현실은 지금 거래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요걸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중국 셧다운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는데 중국 셧다운 리오프닝 효과가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좀 아쉬운 게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대만 이야기, 러시아 이야기 하면은 우리가 중국에서 하면은 우리가 중국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도 많은데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정말 강대국한테 둘러싸여서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화장품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단발성 이슈로 끝나기를 굉장히 중국에서도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리오프닝 주식도 좀 이따 제가 자세하게 봐드릴 텐데 건설주 안에 탑픽 대우건설, 현대건설이에요. 우리가 국내 주택 쪽에 현대건설 조정식 꼭 봐야 될 종목이고 대우건설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본다면 이런 종목이 이제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이에요. 바닥에 있는 이런 자리. 주성엔지니어링 예를 들어서 3월달 초 가면은 이거 손절하라고 했던 종목이거든. 많은 분들이 했으면 더블 올랐습니다. 큰일 났죠. 그래서 대우건설도 지금 쓰리바닥을 잡고 여기도 너무나 저평가고 지금 매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부채도 줄고 있고 해외 쪽 원전 쪽부터 해서 또 올라갈 때 탄력 받으면 또 제일 많이 오르죠.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건설주는 코스피 코로나 때도 잘 보세요. 나중에 급등을 더 많이 합니다. 코스피가 이거 보시면 코로나 때 3월 20일부터 1월 11일까지 올라가는데 1년 동안 올라가는데 단 한 번도 큰 조정 없었죠? 근데 우리 건설주 보자고요. 대우건설은 쌍바닥을 찍고 혼자 4배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건설주가 다른 뭐 성장주도 딴 거 오르고 나중에 또 급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금리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양도 해소되고 있고 부동산 거래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레고랜드 사태로 PF 대출이 문제 안 생깁니다. 그럼 연동돼 있는 증권주도 같이 오르는 거예요. 현대건설도 이때 그랬어요. 남들 다 오를 때 쌍바닥 찍고 조선주도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때 한국조선해양을 정말 세게 밀어붙였어요. 근데 한 달 있다가 결국 더블 갔죠. 이때 정말 세게 밀어붙였던 종목이 이 당시 때 한국조선해양이에요. 그래서 2배 오른 다음에 그때부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 안에 지금 뭔가 지수가 지금 조정이 나오는데 건설주가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대우건설하고 현대건설 탑픽으로 보면서 DLENC라든지 요것도 지금 최소한 여기서 50%는 오른다고 보고 있어요. DLENC 또 뭐 GS건설 여기까지가 대형주예요. 움직임이 분명히 다릅니다. 쓰리바닥에서. 그래서 요 대우건설, 현대건설, DLENC, GS건설 꼭 탑픽으로 보시고 대형 건설사 안에서는 건설사가 움직일 때 오를 때는 또 진짜 크게 오릅니다. 그래서 건설주도 반드시 순환매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국토지신탁도 연동이 될 것 같아요. 중소형주 보시는 분들 여기 기관들 매수 많이 들어오거든요. 최근에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 연기금 쪽에서도 금융투자 많이 들어가는데 요게
움직이면은 요거는 또 20%씩 땡길 수 있으니까 중소형주까지는 아니에요. 가격이 1380원이라 그런지 시총이 3400억짜리거든요. 부채도 거의 없고. 그래서 요 토지 신탁도 요 중소형주 안에서 한번 보시면은 위로 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주세요. 바닥에서 이제 121선 자리 잡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형주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뭐 신원종합개발이든지 뭐 이런 종목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이건 액면가 5,000원짜리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더하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런 중소형 건설사 저평가나 부채 비율이 낮은 거 위주로 보시고 대형주 보시고 안 망한 데는 또 크게 올라가니까 건설주가 우리가 코인처럼 올라갈 수도 있어요. 건설이 한번 우리가 트로이카는 우리가 증권, 건설, 철강, 뭐 조선 여기는 경기 민감 섹터라 그러죠. 한번 오르면 많이 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한미글로벌 여기가 이제 뭐 네옴시티 관련주 너무 많은데 한미글로벌을 이게 좀 급등을 했거든요. 요거를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 급등하면 또 부담스러운데 만약에 여기서 급등을 하더라도 여기서 끝까지 뻗어가면 모르겠는데 조금 우리가 요걸 관심 종목으로 넣어 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7월 달에 종전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종전 기대감 뜨면 올라가는 게 뭐 있어요? 데모 같은 종목들. 종전 기대감. 작년에 우크라이나 종전 되지도 않았는데 휴전 기대감, 종전 기대감 급등 들어간 종목들 잘 보셔야 돼요. 현대 에버다임. 실적 좋아요. 거래량이 터지면 수천만 주 터지는데 지금 현재 건설주랑 같이 우리가 재건 관련주 안에서 또 에버다임, 데모, 현대 건설기계 이런 종목들,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이런 종목들이 슬슬 자리 잡고 있으면서 또 한미글로벌은 수급이 세게 붙어줘요. 네옴시티 관련주 안에서. 그래서 요것도 관심 종목으로 넣어주시면 충분하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나요?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라이브가 아닌데도 제가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벌써 한 30분 찍었는데 앞으로 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1시간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파이팅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2차 전지 한번 봐드려야 돼요. 우리가 2차 전지 주식 에코프로부터 볼게요. 에코프로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아직까지도 60일선 이격이 있죠. 요번에 2차 전지가 조정이 나오는데 이 에코프로 굉장히 센 편이에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심지어 여기서 조정 나와도 21선도 아직 안 왔거든요. 근데 이게 무조건 최고점이네 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다시 올라갔는데 82만원 가야 본전 되시는 분도 있고 70만원 가야 본전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쭉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만원에 사서 9,500원에 더 사면 몰빵이에요. 단가 안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단가를 낮추실 거면 최소 30% 정도 빠졌을 때 급등주 할 때는 그래야 단가가 낮아지지. 그럼 내가 그만큼 더 사면 15% 낮추면 15% 오르면 내가 거기서 비중 조절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가격에서 계속 죽다 보면 우리가 삼성전자도 계속 주워가지고 예전에 단가가 안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신 분들은 뭐 없는 분들은 조금 타이밍을 보면 되는 거고 있는 분들은 줍줍하게 되면 단가가 안 낮아져요. 아시겠죠? 수익이 더블 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더블 이상 나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냥 갖고 가실 거고 언제 팔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요 기사를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에 대해서 제가 요런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도 맞아요. 보면은 비관론은 높은 마진을 위해선 메탈 가격 상승이 필수다. 탄산 리튬 가격이 하락세다. 리튬 가격도 지금 떨어지잖아요. 수산화 리튬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마진율이 떨어지겠죠. 통계적 관점에서 미래가치 과대평가다. 요런 얘기도 있고 두 가지 다 살펴야 됩니다. 낙관론은 어때요? 포항 캠퍼스가 완공됐는데 영업이 6배 이상 지금 맞습니다. 여기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6배 뛴 주가가 실적 반영된 거다. 올해 추가적 영업이익이 기존의 11배 이상이다. 지금보다 2배 올라야 정상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자, 요거예요. 뭐냐면 이번에 폭락한 게 증권사 리포트예요. 생전 매도 리포트 안 내다가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리포트 낸 사람이 최고점일까요? 그거는 아닐 것 같다는 얘기죠. 주도주는 한 번에 무너져서 제자리로 안 가는 경우도 많아요. 주도주는 한 번에 제자리로 안 간다. 특히 이건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이격 조정, 이번에 코스닥 이격 조정, 이번에 코스닥은 코스닥 랠리를 이끌었던 게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예전으로 따지면 우리가 2015년에 화장품, 또 2016년에 바이오 이런 느낌이 지금 들어요. 근데 코로나 때 바이오 막 뭐 삼성전자, 반도체, 뭐 자동차 이런 느낌이 드는데 문제는 주가 급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쌍고를 찍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쌍고를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관론과 우리가 낙관론이 동시에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되나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여기서 21선이 이탈되면 59만원 이탈되면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50만원 정도 전후를 찍을 가능성도 있어요. 있죠, 당연히. 그쵸? 그럼 여기 오면은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여기 샀다 그러면은 쭉 내려가서 제자리 와서 여기서 뭐 반토막 난다, 세토막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보고 있으니까 이 59만원 이탈되면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요런 것들은 떨어졌다가도 반등하고 떨어져도 반등하고 사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실적 전망치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폭락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분명히 신규로도 기회가 있는 가격이 있다. 다만 우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급등한 가격에서 매수를 몰빵을 쳤다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안 좋은 얘기 하는 것도 싫고. 근데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분명히 온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급락도 아니다. 에코프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이 정도 받는 거는 많이 받은 것도 아니다. 라고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추가적으로 빠져도 우리가 빠졌다 가도 상관이 없는 가격에 있다는 거예요. 아, 2차 전지가 죽지 않았네 정도만 일단 여기서 파악하는 거죠. 아, 죽지 않았구나. 그래서 2차 전지에서는 근데 저는 요 에코프로를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후속주로 예전에 포스코홀딩스 소개시켜 드렸는데 여기보다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에코프로가 더 좋게 나오거든요. 앞으로. 또 에코프로는 우리가 뉴스가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에코프로가 딱 하나 에코프로 막내 머트리얼즈 상장 채비 최대 몸값 3조 요 모멘텀도 있긴 있어요. 다만 딱 한 가지가 대주주가 너무나 큰 부자가 지금 됐으니까 혹시나 이 에코프로는 주가가 여기서 만약 조정에 다시 한번 급등할 경우에는 대주주나 또 이쪽에서 혹시나 물량 나오는지 체크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6만원에 투자하시는 분들 큰 물량이 있어요. 몇천억짜리가 지금 몇천억 지금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체크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오버행일 수도 있을 수 있다.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적하실 때. 근데 최근에 포스코 퓨처 M 같은 경우 후속주로 가는 거예요. 후속주로. 급등이 들어갔죠. 근데 만약에 보신다면 포스코 퓨처 M도 시총 엄청납니다. 오히려 여기도 조정이 이제 한 번 받았기 때문에 5일선 거래 이탈됐죠. 여기는.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코스피에서는. 여기 포스코 퓨처에. 하나씩 볼까요? 포스코 홀딩스도 여기는 좀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들긴 드는데 에코프로 후속주로 제2의 에코프로를 보기보다는 에코프로를 어느 타이밍에 우리가 보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후속주로 달렸는데 그 달린 폭이 좀 약하거든요. LG화학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래 터지고 한번 확 거래 터지고 지금 빠지고 있는데 오히려 거래가 터졌고 삼성 SDI나 여기도 치고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러니까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을 만약에 여기서 다시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한번 보시고 대형주 보시는 분들은 나는 2차전 딴 거 본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LNF는 여기도 지금 현재 쌍고 다음에 내려오는데 조금 더 조정 나왔을 때 다시 21선을 타는지 체크가 필요한 종목이에요. 좋은 기업이니까. 다만 이런 금양 요 기업은 추가적인 하락이 좀 여기서 반등을 심지어 하더라도 급등을 해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튬 관련주 또 우리가 자원 관련주 막 너무 많이 올랐고 여기는 이제 나오는 실적 대비했을 때도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요런 기업은 조금 비중을 줄여주자. 63,000원 이탈되면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금양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2주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어요. 또 EV 첨단 소재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10배가 뭐 2차 전지 사업하네, 뭐 하네. 근데 오버행 이슈가 있어요. 여기서 투자한 다이나믹 디자인도 3배 땡기고 4배 땡기고 지금 주식 전환 한다고 하니까 물량 나온다고 하니까 미리 통락 나온 거거든요. 이게 또 그러니까 요런 우리가 급등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EV 첨단 소재는 여기서부터 떨어지면 뭐 또 막 급등시키고 팔아먹기 위해서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상에서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이 17,000원짜리가 8,000원 내는데 이틀 걸리거든요. 이런 종목은 우리가 내가 이제 확 벌기 위해서 가는 건 좋은데 또 손자가 자꾸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실적보다는. 오히려 후속주를 소개시켰던 유일에너테크 있죠? 요거는 이제 급등이 들어갔었잖아요. 여기는 오히려 11선이 올라올 때 여기 소개시켜드린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갔어요. 요것도. 그쵸? 상한가 바로 가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거래가 없이 지금 빠지죠. 상을 치고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오히려 요런 것들이 11선을 지키는지 체크. 관심 종목 넣어놓고 당장 사시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소개시켰던 윤성의 펜실인 걸 황제주 느낌이 난다고 했는데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저도 이렇게 많이 오를 줄은 몰랐어요. 여기는 미래 수주, 매출까지 다 반영이 된다면 추가적인 여력이 있어요. 상승 여력이. 그래서 요런 기업들이 빠질 때 한번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주시고 이제 쭉 오르고 이제 첫 번째 조정 나오니까 지금 당장보다는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한 달 만에. 상신 EDP도 여기는 사실은 여기도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나서 바로 급등하고 나서 이게 또 이제 주가가 지금 조정 중인데 관심 종목 정도 넣어주시고 또 3기 EV가 사실 안 오르긴 했거든요. 그 대신 여기는 여기 전저점 깨면 메리트 없습니다. 남들 안 갈 때 가야 되거든요. 18,500원 이탈되면은 또 이게 언제 갈지 모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3기 EV가 안 오른 2차전지 관련주다. 실적은 요번에 좀 좋아지고 있고 이해되셨죠? 그리고 전고체 관련주 한농화성이 또 급등이 들어갔잖아요. 분명히 2차전지는 안 간 종목도 이렇게 급등 나옵니다. 나온 게 있어요. 조정 이후에 호재 나오면은. 이수화학 이런 걸 위험하다 그랬죠. 이수화학 이번에 이렇게 터져버렸어요. 거래가. 그럼 여기서 바로 못 올라가면은 바로 올라가면 괜찮으니까 요거는 손절가를 42,000원 정도로 잡으셔야 돼요. 이거 많이 올랐거든요. 요거는 그리고 PNT 말씀드렸죠. 이틀 전 영상에 다른 2차전지가 조정받을 때 혼자서 급등하다가 윗골이 달리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 그랬죠. 그래서 요것도 추가적인 하락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이 PNT 같은 기업도 21선 아직 이탈이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지금 쌍고점 거래 터지고 내려오는 종목이니까 오히려 요런 것들을 급하게 막 떨어질 때 죽는다든지 이런 거보다 거래가 안 터지고 급등하는 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이 매매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좋아요 버튼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후속주로 이 GS글로벌은 지금 현재 자원주, 곡물주, 석탄주이면서 BYD 전기차 관련주로 요거 보시면 하루 만에 어떻게 돼? 거래 터졌죠? 이거 최근에 강조드리고 나서 지금 한 달 내내 강조 중인데 거의 지금 한 70% 올랐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는데 그 대신 5일선 기준으로 보세요. 지금부터 보시는 분들, 거래 터지고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가 제대로 걸리면 또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터졌구나. 거래가 터졌으니까 앞으로 5일선이 크게 이탈되지 않는다면 실적이 매우 좋고 성장성도 있기 때문에 요것도 앞으로 5일선 기준으로 보셔라. 지금은 막 일단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음 종목도 급등할 걸 찾아야 되겠죠. 신세계 INC 같은 종목. 여기는 거래량이 없는 게 단점인데 우리가 충전 관련주예요. 자, 요것도 충분히 한번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알짜 실적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런 가치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세계 INC 요번에 저점 지지하고 올라가게 되면 꼭 보셔라 말씀드리겠고 최고 종목은 지금 제가 생각을 했을 때 MS 오토텍인 것 같아요. 자, MS 오토텍은 우리가 어떤 기업이냐 하면 일단은 많은 분들이 지금 놀라실 수가 있는데 실적이 정말 너무 좋죠. 시총이 2,600억인데 1년에 1,100억 벌고 영업이익이 1,500억 나와요. 근데 요게 무슨 회사냐 하면 전 자동차 관련주이면서 우리가 자동차 관련주는 제가 현대차, 현대모비스 관련 다 좋아하잖아요.
자동차 차체 부품업체 현대차 기아 1차 벤더, 그쵸? 전기차 위탁 생산에 뛰어들었죠. 연결 영업이익 191% 증가, 미국 테슬라 야프만은 핫스탬핑 부분의 수익성 크게 개선. 그래서 차량 경량화 관련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 무거우니까 경량화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주다.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등으로 자동차 외형의 소재가 바뀌지 않는 핫스탬핑이 당분간 최적의 경량화 소재로 나올 거다. 그게 핵심이에요. 요게 올라가는 핵심이고 현재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무엇보다 여기가 제가 요새 부채 비율이 많이 줄었어요.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한 3년 전보다 우리가 자본이 지금 2,500억이 늘고, 부채도 지금 부채 비율이 이제 절반 200%밖에 안 되죠. 원래 이제 200%면 정상이거든요, 자동차주는. 그래서 요거를 탑픽으로 보셔라. 어때요? 월봉 흐름으로 위로 뻗어가는 흐름, 거래 터질 자리고, 주봉 흐름으로 120주선 딱 거래량 증가됐죠. 다르죠, 지금. 다음 주에 스타트할 준비를 마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봉상으로 어떻죠? 지금 이 안에 금요일날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목요일날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나왔어요. 여기는 그래서 6,000원에서 6,100원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만약에 이 종목에 부각을 받으면은 10,000원도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는 자유롭게 해보시되 이 종목을 2차전지 후속주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윤성 FNC, 상신 EDP, 유일에너테크, 하나기술 빼먹었네요. 하나기술 소개시켜드리고 바로 급등 들어갔어요. 한 3, 4일 있다가. 이런 식으로 후속주들이 나오고 있고, 나오니까 후속주로 MS 오토텍 한번 보셔라. 좋은 기업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리오프닝 주식하고 자동차 주식 보고 마칠게요. 너무 많죠. 하나의 영상으로 우리가 리오프닝 주식이다, 뭐 자원주다, 이런 걸 뭐냐면, 우리가 최근에 팜스토리 이틀 전 영상 보세요. 목요일 영상. 팜스토리 급등 들어가고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이런 것들 급등 들어가는데 왜 급등할까요? 2년 내내 떨어졌어요. 근데 러시아에서 호재 나오니까 바로 급등 들어가죠. 요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리로 봤을 때는 반도체 최근에 급등한 중소형주하고 똑같아요. 호재 나오면 급등하는 거예요. 근데 지수가 올라갈 때도 반응 없었죠. 호재 나오면 장안 좋을 때 급등합니다. 요런 것들이 한일사료. 이해되셨죠? 뭐 팜스토리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지금 현재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 안 좋을 때 또 고려산업 같은 종목도 부각받을 수 있고, 이건 테마주예요. 근데 음식료 업종은 오리온이라든지 농심 이런 종목들이 추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조정 나왔을 때, 음식료 업종은 요 두 개의 조정 나왔을 때 보세요. 가격이 올리면 실적 좋아지니까. 그래서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면에 리오프닝은 아까도 중국 리오프닝에서 피해를 본 게 코스맥스 피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코스맥스, 호텔신라 좀 잘 되고 있었는데, 호텔신라,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요런 종목들이 지금 이게 조정이 세게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단발성 이슈로 좀 중국도 지금 이제 리오프닝 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원론적인 이야기 정도 한 건데, 우리가 미국 눈치도 봐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아무쪼록 좀 조율을 잘 해서 우리가 그 한한령도 해지된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중국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또 많거든요. 걱정이 많습니다. 단발성 이슈로 그친다면 당연히 화장품 리오품주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슈가 얼만큼 길어지는지 한번 체크를 필요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항공주는 좀 대한항공이라든지 바닥 좀 다지고 있어. 안 올라가고 있죠. 근데 제주항공, 뭐 진에어, 에어부산 요거 중에 항공주 중에 우리가 이제 좀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게 에어부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보시긴 보시되 21선 손절가 잡고 보세요. 지금 화장품주 폭락할 때도 안 떨어졌거든요. 금요일에 심지어 올랐어요. 장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21선 손절가 잡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리오프닝 항공주로는 에어부산 보시고, 우리 게임주는 M게임이에요. 게임주 선정하기가 어려운데 여기가 이제 실적이 워낙 좋아지는 게임주다 보니까 여기가 거래가 터지면서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더더욱 주목하셔야 돼요. 게임 전에 실적이 정말 크게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은 M게임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리오프닝 주식, 피부 미용 쪽 뭐 클래시스도 있고, 지금 현재 추세가, 이거 피부 미용 쪽 보시는 분들 제이시스 메디칼 요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PNK 피부 임상도 한번 보세요. 요것도 보면은 거래량이 없어요. 이거 올라가게 되면 꼭 주목해 보세요. 여기 차등 배등 지급하고, 차등 배등, 배당 지급하고, 우리가 이제 무상증자가 마쳤으니까, 이후에 이제 거래 한번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없죠. 여기도 이제 실적 개선되는 쪽이에요. 뭐, 애니능률, 요런 쪽. 대원미디어는 지금 전고점 다시 회복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애니능률이 좀 안 올라왔어요. 세력은 여기서 들어왔는데 10분의 1 토막 나고 실적은 좋거든요. 요런 것들이 올라갈 때 또 20%씩 올라가니까 당일날은 못 사요. 애니능률 같은 거. 그럼 당일날 지금 이 자리에서 3, 4% 오른다면 매우 좋은 자리가 되겠죠?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주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지금 거의 50분 찍었는데 1시간 찍습니다. 파이팅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주식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유튜브 할 때 더 신중하게 하려고 그래요. 정말 많은 분들한테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저 불사조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잘 되는 거니까. 그 다음 현대차 보면은 우리가 여기 전고점을 회복할 수 있는 종목. 지금 이제 물론 IRA 법안 때문에 공장 짓고 있는데 참 우리가 미국도 우리나라를 좀 밀어주고 하지도 않습니다. 현대차 정말 우리가 전기차 쪽은 일본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주가 최근에 좀 오르고 조정 나오죠? 21선 만약 아래 온다면 다시 21선 탈 때 요거 최근에 강조드리고 많이 올랐어요. 그 대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최소한 25만원, 7만원은 가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이거 솔직히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전고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매물대가 좀 많기 때문에 거래량 터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횡보 들어가면서 바로 치고 올라가면 좋고, 만약에 좀 밑에 또 내려와서 21선 내려오게 되면은 거기서 꼭 관심 가져야 될 게 현대모비스입니다. 자율주행 쪽은 현대모비스가 대형주, 현대차, 현대오토에보도 있어요. 요 정도 이제 우리가 대형주에선 보시고, 현대모비스, 그 다음 모트렉스는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급등 들어간 자율주행주가 요거하고 유니퀘스트였거든요. 요거 연초에서 한 50% 올랐죠. 근데 요거는 다시 올라갈 때 보시고 모트렉스와 거래가 터졌어요. 얘랑 디스플레이텍이 자율주행 쪽에. 요거 디스플레이텍은 다시 한번 가다가 내려왔거든요. 이 모트렉스는 자율주행 쪽에 지금 조정 나오는데 여기서 2만원 크게 이탈 안 되고 다시 올라가면 이 모트렉스 괜찮은 기업이거든요. 정말 자율주행 쪽에. 얘랑 최근에 좀 조정받은 나무가 같은 종목들. 요거 조금 자리 잡고 다시 올라갈 때 봐야 될 종목. 실적 좋은 기업.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주 주식 중에 제가 뭐 중소형주 코리아 FT 같은 종목, 예전에 서현이화 뭐 요런 종목도 많이 했는데 이게 좀 많이 올라가지고 성우하이텍도 그렇고 LVMC 홀딩스는 뭐 기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가 이제 딱 하나 보고 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오세영 회장이 3년 동안의 주식을 가져간 게 5천만 주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오세영 회장은 주식 욕심이 많죠. 다들 아실 거예요. 주식 욕심이 많고 얼마나 지금 다른 주식들 작업하고 하는데 수익이 나고 싶겠어요. 지금 이 가격이 인도차이나뱅크 투입한 2,500원이나 다름없죠. 유무증 안 받은 분들한테, 유증 안 받은 분들한테 한해서. 그리고 그러면 그 인도차이나뱅크 예전 거가 손해를 안 봐야 되고, 또 지금 현재 리픽싱을 또 했고, 그리고 유증도 2번이나 받았죠, 오세영 회장이. 그리고 부채 비율은 이제 30%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럼 올해 턴어라운드가 들어가면 얼마나 많이 오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3배 정도 본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실적이 턴하게 됐을 때 많이 오를 것 같아서 자동차주 중에. 현대차 점유율이 어쨌든 라오스에서 기아하고 자체 트럭하고 53%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하고도 손을 잡았고, 방산 쪽도 한다고 하고, 베트남 사상 최대 실적 나오고, 캄보디아 주국차하고. 그래서 정말로 뭐 이건 정고점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 올랐을 때 시가총액이 한 1조 5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됐었어요. 그쵸? 근데 지금 인도차이나뱅크 지분 들어와서 이제 주식 전환하면 50% 되죠. 지분, 대주주 지분이 다시. 그러면 KR모테스 주가 최근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KR 모터스가 만약에 작년에 최저가에서 우리가 손상차손 처리했는데 올라가게 되면 영업이익 순이익으로 환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 고작 3천억이에요. 지금 그 사이에 라오스만 하는 게 아니라 라오스의 마트도 하잖아요. 심지어 물류 사업도 하고 전기차도 팔고 전기차 충전 사업도 정부하고 계약했고. 그래서 정말 재료가 많은데 그러면 보수적으로 1조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가총액을.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당장이라도 크게 오를 수 있어요.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됩니다. 지금 실적이 1분기 때도 기대가 되고 앞으로 동남아 쪽이 현대차도 중국 철수해서 인도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동남아가 대세가 됐을 때 가장 크게 뜰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음 주도 기대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현대모비스 이 종목이 어쨌든 조금 잘 올라가지고 한번 세게 올라갔으면 좋겠고 LG전자 하시는 분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MS오토텍 2차전지 후속주로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오늘 강조한 종목 3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한 번 더 보세요. 2번, 3번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1시간 동안에 제가 압축을 해서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 다 알려드렸거든요. 이런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 나옵니다. 무조건 매수할 딱 3종목에 대해서 했고 멤버십 가입은 꼭 해보셔라. 아시겠죠? 2차 전지도 싹 정리해드렸고 강중 매수가 추천, 또 진동처럼 문자처럼 가죠. 멤버십 2시 라이브, 종목 진단, 기법 강의, 라이브, 이모티콘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멤버십 가족분들을 위해서 가입 버튼이 있으니까 나는 정말 가입할 줄 모르신다고 하시는 분들만 010-9152-5453으로 문자 주시고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가입해 보셔라. 하루 종일 관리를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성심성의껏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영상 찍었어요. 주식 공부하면서 즐겁게. 좋아요 버튼 너무 도움됐다. 파이팅 댓글. 2차 전지도 제가 오늘 싹 정리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 사랑합니다.